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나는 나의 시작을 되돌아보았다. 수십의 사람들, 그것도 모두가 미성숙한 아직은 성인이 되지 못한 어린이들이 멍하니 앉아서 공기를 타고 내려앉는 흑연들과 그 시야를 비집는 무거운 한숨들이 켜켜이 쌓여진 20평 남짓의 작은 공간에는 생명 없는 조각상들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길, 생기를 불어넣어주길 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그리파, 나는 줄리앙, 그들은 서둘러 그들의 이름을 상기시켰고 나는 내뱉어지는 숨들 중 가장 살아있는 것들을 골라 그들의 이름을 발음했다. 한숨들은 먼지처럼 바닥에 깔려 굳이 헤집지 않으면 날리지 않을 터라 그대로 내버려둔 채 한눈에 보여지는 좁디 좁은 종이장 위로 쏟아내지는 그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이었나? 목표를 향한 멋진 욕망의 시발점이었는가? 찰나의 순간 저것을 위해 내 숨을 옮겨 생명을 불어넣어주기 위함이었나? 그때의 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말미암았나? 그때의 나는 이미 옛것이자 죽은 이름이라 당시를 명확히 떠올릴 순 없겠으나 바라건대 그때의 나 역시 나로서 존재했길 바라는 마음이다. 잘 그린 그림이란 무엇일까? 더 나아가 우리는 왜 예술에 가까워지려 하는가? 정해지지 못할 답을 쫓아 갈대 같은 생각의 꼬리를 굳이 물고 물다 보면 나는 진리에 도달하려나? 도착한 그 순간에 나는 그것이 진리다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더 나아가 기어코 정의 내린 그 순간 이것이 진리다 라고 말하고 나면 그것은 과연 진리가 되는가? 결국 끝나지 못할 거대한 물음과 물음의 연속에 나는 적당함을 마주하고는 멈춰서야 하는가? 혹은 그 다음이 있을 거라 여기며 나아가야 하는가? 애초에 이 물음은 어디서 왔는가?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향하는 이 길은 운명인가? 선택인가? 진부한 아집인가? 진지한 고집인가? 아니라면 이도저도 아닌 그저 객기인가? 어리고 미숙한 나는 그 어떤 작은 것 하나마저 이렇다 하지 못한 채 그럼에도 나아가야지를 굳이 입 밖으로 꺼내가며 내 소리와 울림이 나에게도 들릴 수 있게 그럼에도 나아가야지. 언젠가 또 다른 생각이 내게 비집고 들어와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지금의 미숙한 나는 그림이란 소통의 수단이라 여기기에 표정이 없는 이것들에 색을 담고 도형을 새겨 당신께 어떠한 동요를 일으키길 바라며 나의 감정을 조각상이란 그릇에 담아 당신께 올립니다. 사람의 감정이란 원체 가벼워서 단어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그 말투로 인해 야기된 분위기에 기어코 터져버린 상황에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고 좌절하며 일어서고 나아간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은가? 바보처럼 해실거리고 듣기 싫은 말 피해 다니는 겁쟁이가 될지언정 내 맘속 가시를 밖으로 향하진 않겠다. 비록 내 안쪽 시큰거려도 좋은 것을 보고 기쁨으로 쑤셔 넣으련다. 나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바라건대 익숙해진다면 건네는 상황 하나, 말투 하나, 단어 하나 기쁜 그릇에 담아 건네면 언젠가 나를 담아낸 그릇마저 아름답겠지. 기뻐라, 웃어라, 즐거워라, 나아가라, 사랑하리라. 그릇 희. 그날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무례했던 건 말이야. 널 사랑해서 그랬어. 네 부름과 부탁에 그 속에 숨겨진 의도와 바람에 내가 응답해 줄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의 평수가 내 기질적인 나의 그릇이 널 아끼고 바라는 내 마음보다 작아서 이런 나를 만들어낸 내 흘려보낸 모든 시간들이 당장의 결과로 다가와 버려서 내 탓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버티고 있는 내가 당장이라도 무너져 버릴까 하는 그런 마음에 차마 나를 탓하지 못하고 너를 보는 내 두 눈에 실핏줄을 세워버린 거야. 널 사랑한다, 응원한다, 보고 싶다, 바란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다 건네주고 싶지만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견뎌온 내 삶에는 없어서 그것이 화가 난 것인데 그래서 한이 맺힌 것뿐인데 나의 그릇이 작아서 그것이 사랑하는 너에게 감히 묻어버린 거야. 부디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날 위로하려고 하지도 말아주라.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내게 잠시만 시간을 주렴. 지금의 슬픔을 설명하라 하지 말길, 또 감히 이해하려 하지 말길. 니까짓게 감히 이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방이 아니라, 지금의 아픔을 말하고 이해시킬 기운이 없는 것도 아니라 그저 나는 알아버린 거야. 내 슬픔은 그 자체로 오롯한 나라는 것을, 내게 겹겹이 쌓인 시간들이, 나를 스쳐간 아주 작은 것들부터 무거운 울림들까지,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흘려보낸 모든 것들과 선택되지 못한 무수한 삶의 갈래길들이, 제멋대로 엉키고 엉켜 겹치고 압축된 모든 생의 기록들이 작금에 내게 도착한 것이라는 걸. 그렇기에 나도 당초 이것들을 이해할 수 없기에 그 언젠가 시간이 약이라 여기며 망각되길 바라기에, 고통의 조각들을 내게 설명하려 한다면 필히 그것들이 다시금 시면에서 두 눈을 번쩍일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그저 슬픈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견뎌낸 삶의 후폭풍을 감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그대야 날 사랑한다면, 조금의 애정이라도 있다면 내가 무언가를 뱉어내길 바라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기를, 그저 그러려니 곁에 있어주기를. 이것마저 내 모습이며 이것을 견뎌냈기에 내가 있음을 그대 이해하려 하기보다 그저 그곳에 있어주기를. 결국 언젠가 시간을 건너 내게 위로가 될 수 있게. 나는 지금을 잔뜩 만끽할 것이다. 어릴 적 순례를 찾아 온 동네 작은 틈새까지 놓치지 않던 그 모양새 그대로, 아주 작은 것 하나하나 냄새를 맡으며 소리를 들으며 모양을 매만져가며 염치니 배려니 타인을 위한 모든 상호작용을 내려놓은 채 그저 이 순간 나를 위해 찰나의 순간을 늘리고 늘려 영원토록 기억될 수 있게, 그저 그렇게 지금을 만끽할 것이다. 기적처럼 다가온 지금의 기쁨은 안타깝게도 지금을 넘어가지 못할 테고, 우리는 적응의 동물이라 이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물거품처럼 사라지지 않게 지금 이 순간에 더 이질적이고 억척스럽게 기뻐할 것이다. 이 순간의 특별함이 기억이 되고 추억이 되면 언젠가 주저앉은 나를 일으킬 것이니, 누구보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기뻐할 것이다.
치열한 삶을 보내는 군중들 사이 발걸음을 멈추고선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어코 던져본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그러므로 예술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세상은 나를 산꼭대기에 툭 던져놓고선 잘 보라 답했다. 던져진 나는 멀어진 군중들을 다시 보기 위해 고개를 숙여야 하나 가까워진 하늘을 다시 보기 위해 고개를 들어야 하나 애매한 중도에 놓여진 나로선 알 길이 없으나 결국 나라는 인간이 놓여진 것은 지금이기에 살불살조와 오무간업의 그 사이 저 멀리 동시에 비치는 움직이는 그들과 드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고를 위한 사고가 일어났음에 그저 감사해야지. 연작 사고를 위한 사고 시리즈는 작가 본인의 삶의 경험을 매우 불친절하게 나열한 그의 회고록입니다. 작가의 삶은 생각보다 짙고 투박하면서 거칠다. 그러면서 동시에 온기를 유지하려 애쓰고 받아낸 사랑들을 고이 간직하고 결국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 삶이란 투쟁의 연속이요 견뎌야 할 불안 요소이며 결국 그 끝에 찾아올 마지막 역시 회의적이다. 예견된 허탈함을 인지하고 나아가는 그의 삶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찌르고 상하게 한다. 그 시작엔 분명 말로 이렇다 하지 못할 어떤 신념이 있었을 건데 무뎌지고 부딪히면서 과연 무얼 위해 이곳에 이렇게 있는지 잘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허나 포로에게 음식을 내어주고 내 목이 바람 앞 등불처럼 전멸하면서도 상대의 것을 앗아가기 직전의 직전까지 목 놓아 고민하는 전장 위의 병사처럼 그 와중에도 사랑은 피어나고 온기는 전달된다. 삶이란 균형이요 균형이란 조화다. 조화로움은 아름다움이요 조화롭기 위해선 부조화가 필연적이다. 즉 조화롭기 위한 모든 것은 아름답다. 그것이 설령 부조화일지언정 아름답다. 그대들이 나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읽으며 작품 속 질서와 무질서의 조화를 잠시나마 고민해 볼 수 있다면 지금의 나로선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아름다워라. 그렇기에 조화로움을 고려하고 놓여진 부조화를 사랑하라. 1월은 특이하다. 새로운 시작을 말하지만 계절은 여전히 시리고 강가는 얼어붙어 철새마저 날아들지 않는다. 시작을 말하기엔 밤은 여전히 길고 노을이 하늘이 필 적에 바라본 시침과 분침의 정열마저 낯설다. 그러나 여전히 사시사철 무성한 소나무가 비치고 해가 잠기는 바다의 향은 늘 그렇듯 그윽한 짠내를 풍기고 한없이 파란 하늘마저 여전하다. 1월은 내게 계절과 상관없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기에 지난번의 뜨거운 열정을 이어가기에 전혀 모자라지 않음을 피부의 온도와 내면의 온도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음을 넌지시 알려주는 듯하다. 범부야 생각을 가다듬어라. 고민을 정렬하고 나아갈 항로를 정하라. 허무맹랑한 목표를 당당히 외쳐라. 내게 있어 소중한 모든 것들이 죄다 2월에 있다. 사랑하고 연민하는 나의 부모의 태어남이 이제는 저 멀리 떠나간 내 사랑의 태어남 역시 내 20청춘 모두 다 바친 내 직장의 시작이 나아가 인생을 찾아온 모든 변화와 시작의 순간들이 이상하리 많지 2월에 몰려 나를 설레고 무겁게 한다. 결과를 비관한 아름답던 제자들의 마지막이 모든 노력을 다해도 막을 수 없었던 예견된 나의 좌절과 슬픔들이 캘린더에 하나하나 적어내리면 달력의 모든 숫자를 가릴 만큼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다. 삶은 내게 무엇을 말하고자 내게 기쁨을 주고 시련을 주는가. 삶은 일어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다오 하니 극복해야 할 시련을 건네고 오늘을 살아갈 희망을 다오 하니 소중한 이들과의 거리를 벌려 다 지나간 후에야 그들이 내 희망이었음을 알려주기도 또 앞으로 올곧게 살아갈 지혜를 다오 하니 잔인한 선택지 위에 나를 툭 내려놓기도 하는 걸까. 탄생은 죽음을 암시하듯 시작과 끝은 사실 같은 의미임을 피부로 알게 된 나는 세상 그 무엇보다 냉소적이어야 하는가. 나는 불규칙한 인생의 사고 앞에서 어떤 사고를 해야 하는가. 봄이 왔단다. 애석하게도 낯은 아직 차갑고 코끝을 스치는 냉기는 여전하지만
그럼에도 입추는 애저녁에 지났고 유채들은 머리 아플 만큼 짙은 향을 내비치며 본인들은 그저 나물이 아니라 노란 꽃이었음을 주장하고 있으니 아니다 싶어도 봄이 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해가 제법 길어졌으며 덩달아 밤도 많이 짧아졌다. 허나 그렇기에 가장 혼란스럽지 않은가. 마냥 봄이라기엔 아직 추운 지금의 온도처럼 누군가는 벌써 반팔을, 누군가는 아직 발목을 덮은 긴 외투를 걸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의 나는 내가 어울려야 할 장단을 찾고 있다. 새로움에 적응할 것인가, 익숙함에 노련해질 것인가.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인가, 과거에서 만들어진 나인가, 미래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나인가. 아, 심지어 이것마저도 선택해야 하는가. 4월에는 미국의 남북전쟁이 발발하기도 했고 세계 무역센터가 정식으로 개관하기도 했고 베토벤의 교향곡이 빈에서 처음으로 초연되기도 하였고 마틴 루터킹 주니어가 암살당하기도 했으며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다. 최초의 근대올림픽이 아테네에서 열리기도 했으며 인터넷의 시작도 4월에 나치 독일의 크로아티아 독립국이 선언되기도 했으며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수립되기도 했다. 가가린의 세계 최초 우주비행에 성공하기도 타이타닉호가 침몰되기도 하였고 윤봉길은 도시락에 폭탄을 담아 던졌으며 굵직굵직한 역사의 전환점들은 특이하게도 모두 4월에 몰려있다. 그것이 비록 좋은 일이든 비극적인 일이든 같은 연도를 공유하는 우리 인간이란 종에게 4월이란 어떤 의미일까? 조심스레 생각해 본다면 이전의 것들을 정리해야만 하는 이야기의 끝이자 시작을 알려야 하는 경종의 때가 아닐까? 그렇다면 내게 4월이란 무엇을 갈무리해야 하며 무엇을 새로이 시작해야 하는가? 하늘은 높고 푸르고 새들은 지저귀고 어버이의, 아이들의, 스승들의 그런 날들이 가득한 5월은 가정의 달. 그 아름답고 정넘치는 5월의 끝자락을 붙잡으며 나의 어린 동생은 첫 울음을 세상에 내비쳤다. 무엇이든 못 줄 것이 없다 생각했지만 흘려보낸 시간을 다시 보니 되레 앗아간 것이 너무 많아 늘 내 몫가를 무겁게 하는구나. 내 눈엔 하등 작게만 보이던 그것이 사실은 제법 크고 길쭉했더란다. 도전하고 싶은 세상이 있노라 했다. 따끈거릴 생채기 하나 어쩌지 못할 것 같은 그 녀석이 사실은 제법 억세고 굳은 사람이더란다. 하고픈 것도 필요한 것도 많은 오라비에 밀려 그 어린 것이 바라던 것, 원하던 것 죄다 뒷전으로 미루고선 그 어린 것이 그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간을 견뎠음을 모든 것이 다 지나고 알았다. 어제와 오늘의 경계처럼 새해와 헌해 그 사이 어중간에 지금의 내가 놓여져 있다. 여전히 여전하다. 길가에 수놓은 헤드라이트에 술을 세어보는 것도, 그렇게 흘러간 시간 뒤에 따라오는 밤하늘을 무심히 올려다보는 것도 우린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가? 혹자는 인간에게 운명이란 없다. 그러므로 숙명 또한 없음이라.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지금은 과연 놓여진 것인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고민하기 시작하면 해답을 명확히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익숙하고 낯설다. 명확한 것들이 자취를 감추고 정의 내릴 수 없는 것들이 제각기 피어오르는 6월의 사고. 그대는 내게 그랬으면 안 됐다. 정말 진실로 그때 그대는 그랬으면 안 됐다. 기억하는가? 당신은 그때 그저 내뱉은 단어와 익숙한 연결이라 구태여 추억하지 못할까? 이제 그것마저 궁금하지 않다. 그때 내게 왜 꿈에 대해 물어보았는가? 왜 비루한 싹들을 들춰내 굳이 가능성과 희망을 내게 물었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왜 굳이 진실을 말하라고 했는가? 내가 당신께 내 희망을 말한들, 내 미래의 모습을 구태여 설명한들 왜 치기 어린 어린아이의 멋모를 헛소리라 여기지 않았는가? 왜 내게 그럴 줄 알았던 표정과 몸짓으로 가진 걸 죄다 나열하고 건네주었는가? 왜 그토록 빛나는 어른의 모습을 내게 비추어 닮고 싶게 했는가? 적어도 그랬다면 내가 돌려줄 수라도 있게 했어야지.
무슨 걸음이 그리도 빨라 그리 멀리 떠나버렸는가. 당신은 그때의 보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날 두고 어딜 그리 멀리 떠났는가. 꿈이라도 보러 오라. 꿈이라도 좋으니 꿈이라도 보러 오라. 9월은 노을이 아름답다. 이유가 뭘까 고민도 해봤다. 여름의 끝자락이라서 해가 길어서, 장마가 지고 태풍이 흘러가 하늘이 맑아서, 그러다가 말았다. 당장 눈앞에 비치는 저것이 이토록 아름다운데 그 이유를 알아서 무엇할까 싶어서. 제주의 9월엔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듯 익어가는 붉은 노을을 넘어 자줏빛의 향연이 펼쳐지기도 한다. 혹시 본 적 있는가? 짙은 보랏빛 노을을. 보고 있노라면 모든 것이 그저 그냥 그럴 수도 있겠거니 나른해지고 동시에 황홀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을. 가끔 나를 위로하듯 찾아오는 선물 같은 사고에 나는 그래 가끔은 이대로도 괜찮다 진정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여전히 구름은 질서 없이 피어오르고 나무들은 제각기 흔들리지만 뭐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우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실없는 물음은 여전하지만 찰나의 지금만큼은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리. 모든 것은 정반합이라는 것이 잔인하게 다가올 때가 있다. 좋은 것이 있다면 그로 인한 나쁜 것이, 긍정적임이 찾아온다면 또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것이. 우리네 삶 주어진 선택의 연속이라지만 선택받지 못한 선택지를 추억하는 나의 추함이 나의 선택 속 어찌 보면 당연할 부정적임을 더욱 빛나게 한다. 지나온 길에 대한 회고는 반성이요 가지 못한 길에 대한 생각은 후회라. 반성하되 후회하지 않으려 매 순간 노력하지만 노력이란 단어를 구태여 꺼내 써야 할 만큼 살갗이 익숙해져 버린 나의 미련 섞인 후회를 오늘도 굳이 들추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나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보다 나은 선택지를 마주하고 또 선택하고 지나온 것을 추억하며 나아간 발걸음의 수만큼 책임지는 것이 아닐까 조심스레 생각하는 10월에 곧 다가올 겨울을 위한 월동을 준비해야지. 나 감히 바라건대 무엇 하나 치우치지 않기를, 늘 적당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보이는 대로 보지 말아라. 들리는 대로 듣지도 말 것이며 만져진다고 실제한다고 믿지도 말고 나아가 닿을 수 없다고 허상이라 여기지 말아라. 하얗게 불태웠다. 장작 속 인걸불마저 죄다 타들어가 더 이상 반응할 것이 없을 만큼 장렬히 산화했다. 남아진 것은 간신히 형태를 유지한 백색의 무언가. 아마 나는, 나아가 우리는 그 끝에 끝까지 도달했을지언정 결국 어디서 왔는지, 나아가 무얼 위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 모를 것이다. 그 어떤 결과도 퇴색되어 과정 속 여정만이 남을 것이다. 허탈하고 허망하다. 결국 순백이 되기 위해 탁함들을 받아들였나. 허나 누군간 나의 형상을 흐릿하게나마 기억할 것이고 순백이 되어가는 과정을 회고할 것이다. 우리의 이야기는 결국 누군가의 삶 속에 그들도 모르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약속된 허망한 끝을 향해 당차게 나아가라. 마지막 순간에도 꼿꼿하게 그 형을 유지한 채 백색의 미를 유종에 남겨 경종을 울려라.
파란 소리가 들린다. 차분한 온기가 나를 감싸고 긴장이 내려앉는다. 그것은 나에게 찾아온 푸른 은혜였다. 청은이 왔다. 하루를 이틀로 나누어 살았다. 밤을 지새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여전히 여전한 자세로 나를 땔감 삼아 빛을 내고자 했다. 이루고자 하는 것은 딱히 없었다. 그저 이 길의 끝이 궁금했을 뿐. 가고 가다 보면 언젠간 마주할 마지막 장면이 궁금했을 뿐이었다. 그러다 기어코 그 끝을 보게 되면 그때는 나도 사람처럼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함께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해답도 내리지 못한 채 조바심 가득한 발걸음을 한시도 쉬지 않고 내딛었다. 그러다 문득 예상치도 못한 파란 평온이 몰려왔다. 순식간에 나조차도 모르게. 나는 길 위에 서 있다. 가야 할 길이 태산이라 얼마나 더 가야 할지 세는 것도 포기한 채 길 위에 서 있다. 사실 그 끝이 어딘지 몰라 셀 수 없는 그런 길 위에 서 있다. 너는 그 길의 끝에 서 있어야 했다. 여전히 내겐 이미 지나간 파란 소리가 들린다. 감긴 두 눈을 비집고 여전히 그 웃음이 나를 감싼다. 너는 그 길의 끝에 서 있어야 했다.
잿빛의 세상이렸다. 보이는 모든 것은 색을 희석한 무채의 향연. 우리의 세월은 탁함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고단했다. 버티는 삶, 현명하지 못했던 어제의 선택에 차마 나를 탓하지 못해 오만 잡것들을 끌어다 책임으로 옮기고 성장이란 단어를 내세워 지금의 미숙함을 숨기다 보니 버티는 삶, 내가 나를 잡아먹고 색이 빠져버렸다. 아, 분명 내 키가 아직은 무릎만 할 때 저 바다 너머 하늘을 유영하는 고래가 있을 거라 여겼는데, 아, 분명 내 어미의 손을 맞잡고 들판을 논일 적에 어미는 꽃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해주곤 했었는데, 그때의 나는 뭐가 두려워 꼭꼭 숨었나? 어디로 갔나? 어디에 있나? 햇살이 내리쬐는 기분 좋은 여름날이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때 그랬을 거라고. 아직은 무릎만한 작은 아이가 장난꾸러기 같은 모자 아래 아직은 덜 자라 헐렁거리는 멜방끈을 앞뒤로 조이며 지보다 더 작은 조망만한 어린 것의 머리칼을 넘기며 지 두 다리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서 뛰지 말라, 넘어진다 짓거리던 그날, 잠자리 안경을 멋스럽게 코에 얹은 아비와 체크마이를 한껏 뽐내며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웃음을 머금은 나의 어미가 어린 것들을 하나씩 맞잡고 개나리가 지천에 깔린 들판을 제 땅인 양 노녔다. 아비는 나무의 이름을, 어미는 들꽃의 이름을 또박또박 몇 번이고 알려주었다. 그런 그들을 보고 있자니 예쁜 금붕어를 선물하고 싶었다. 이 나무는 아비를, 이 들꽃은 어미를, 그 찬란하고 소박한 것들을 걸음삼아 하늘을 노니는 작은 금붕어들이 생각났다. 곱슬곱슬 부실거리는 머리칼이 최신 유행하는 패션이라며 흔들거리던 여전히 아리따운 소녀는 이젠 제법 머리가 커버린 어깨춤에 닿인 소년에게, 아들아, 바다는 넓고 저기엔 집채만한 고래도 있다 말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선 어깨춤의 소년은 두 발이 맞닿은 바닥이 흔들리는 것에 적응하지 못하고 속을 개워내면서도 그 말은 똑똑히 들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이제는 되려 소녀가 소년의 어깨춤에 닿을 때쯤 다시 바라본 외로운 바다는, 또 그곳에 놓여진 나는 지랄맞은 삶의 파도에 잠겨 부서진 난파선, 곧 다가올 너울성 파도와 잔인하도록 냉정한 그 차가운 온도에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거리면서도 그때의 소녀를 추억한다. 저기엔 집채만한 고래도 있어 수십 킬로를 헤엄치고 물도 막 뿜어내지. 어쩌면 날아다닐지도 몰라. 눈가는 젖어 있어도 입가는 피식거리게 되는 그날의 곱슬거리는 머리카락이 떠오르면 이젠 그만 놓아버리자 라는 생각 대신 구태여 전화를 걸어 있는 힘껏 잘난 체를 해본다. 아들 잘 산다. 어미처럼은 안 산다. 그때 나는 내가 저 파도를 잡아채는 거대한 고래마냥 이 빛나는 소녀를 잡아먹고 살아남은 생존자, 그때 그 소녀가 말했던 고래가 나였을까? 그저 날아가야지. 보아라 해서 넓은 세상을 보았다. 살아라 해서 보다 치열히 살았다. 즐겨라 해서 어제 오늘을 숨쉬었다. 헌데 왜 그대들은 보여달라, 살게 해달라, 숨쉬게 해달라 말하지 않았나? 어리고 무식한 소녀는 그저 들은 대로 본 대로 착하게 말 잘 듣고 사느라 그대들을 돌보지도 사랑하지도 못했는데, 그대들은 왜 벌써 잔인하게도 등허리가 굽고 몸이 말랐는가? 왜 이만한 거리를 다 걷질 못하고 무릎을 두들기고
왜 이만한 것조차 다 삼키질 못하고 냉수만 매만지는가. 하루를 붙잡아 두고 싶어 여전히 이틀로 쪼개어 살고 있건만 시침은 분침은 왜 멈추지도 않고 제 갈 길을 가나. 야속하다, 애통하다, 가슴이 미어진다. 하늘의 별이 되지 마라. 그대들과 하고 싶은 것이, 하고 싶은 말이, 그 모든 것이 이리도 하영청 쌓여 있거늘 벌써부터 씨를 뿌리고 잘 길러냈으니 스스로를 수확하려 들지 말아라. 꽃잎을 제 딴에 흔들어 날리지 말아라. 뭐가 두려워 그리 걱정을 하냐는 당신의 물음에 그때 차마 답하지 못한 말은 시간이다. 혹시 그대가 나를 수십 번 살려냈다고 말하면 그대들은 슬퍼할까? 해가 뜨길 바라는 나의 여린 마음은 어느 깊은 곳에서 오는가. 상처받았나, 외면받았나, 어떤 충격에 어떤 살점이 떨어져 어떤 모양의 흉을 남겼나. 바라는 것, 해야 할 것, 지켜야 할 것, 소중한 것, 욕심, 욕망, 나태, 오만, 그 어떤 것들이 마음속 항아리에 산채로 담겨 무엇이 남아 고독이 되었나. 저 해가 떠오르면 저것이 나를 비춰 내 마음 따뜻해지려나. 온기를 고독 옆에 두어주려나. 바라는 마음 애틋해질 적에 넌지시 떠오른 해는 과연 나를 위해 떠오르나. 결국 그저 뜰 때가 되었기에 떠오른 것, 저 해는 내 소망이 아니다. 글쎄 올시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지만 결국 저 해를 바라볼 적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 결국 흉이 남은 사람인가, 새 살이 돋은 사람인가. 내가 내게 묻다. 내가 내게 묻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들었다. 그것이 올바름이라. 허나 그것이 나답지 않기에 서둘러 두 길을 막았다. 그 길이 가시밭이라. 허나 그 길이 내 길임을 알기에 힘있게 두 팔 뿌리치며 오롯이 나답게, 오롯이 나스럽게. 어느새 나는 두 길을 막은 귀머거리, 보이지 않는 끝에 두 눈을 질끈 감은 눈먼 장님, 발끝에 느껴지는 통증에 무뎌진 나는 그 무엇 하나 보이지도 들리지도 느껴지지도 않으니 그제서야 오롯이 고개 숙인 내가 보이더라. 가야지. 어서 가서 저것을 달래고 위로해야지. 그것이 내 인생이며 내 오롯함일지니. 세상에서 나를 지우니 비로소 온 세상이 나였음을 깨달았다. 하늘아 길을 열어 내게 오라. 하영청 밝은 빛 그대로 뽐내며 이리 다가오라. 내 비록 심신이 모자라 아직은 빛나는 광채 오롯이 받들 순 없으나 맞이할 그 순간의 나를 위해 세상 천지 그 누구보다 진실되게 살아왔으니 기꺼이 오라. 나 바랬던 것, 욕망이 욕심되고 욕심이 바람되어 결국 바람이 소망되었음에 드디어 내려놓은 나를 향해 나 지키던 것, 의심이 집착되고 집착이 관심되어 결국 관심이 이해됐음에 드디어 사랑하는 나를 향해 하늘아 길을 열어 내게 오라. 바라는 것을 바라지 않을 때 비로소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삶의 모순 속에 스스로의 답을 찾길 바라는 마음과 더욱이 성숙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우리네 삶이 비록 멀리서는 평범해 보일지언정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깊어짐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고 있기에 이렇게나마 응원과 바람 그리고 섬세한 존경을 표합니다.
텅 빈 공간,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뭐라도 채워볼까 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채워 넣다 보니 사랑하는 것들이 잔뜩 생겨버렸다. 받은 것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정리하다 보면 문득 내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되나 싶다가도 채우려 노력했기에 따라온 결과물이라 이제는 군말 없이 차곡차곡 쌓아놔야지 생각하게 된다. 언젠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을까 잠시 걱정도 되지만 내가 그럴 것이다 믿기에 노파심이라 여기고 당장의 나를 믿고서 한 발 한 발 이제는 조급하지 않은 걸음을 떼어봐야지. 언젠가 이 공간에 쌓아둔 사랑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다 해도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지금을 만끽해야지. 결과는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남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말해 주겠지. 한때는 한없이 세상이 미웠다. 세상은 나의 노력을 부질없다만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보다는 주저앉는 방법을 가르쳤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눈동자도 미웠고 존중도 배려도 없는 상황들이 서러웠다. 그렇게 잠시 세상과 멀어졌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저 그런 것이라 여기기엔 정말 나밖에 없는 세상이 될 것만 같아서 그렇게 나는 아무도 날 찾지 않을 저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도망친 곳엔 낙원이 없다고 했던가 반신반의했던 그 단어들이 사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데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우울과 외로움은 나를 먹이로 끝없이 자라나 나를 삼키고 내 주변을 병들게 했다. 그럼에도 끝없이 도망쳤다. 헤매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망가지고 그러다 드디어 나라는 사람을 표현함에 있어 더 이상 순수함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아, 이랬구나 하면서 말이다. 이해를 하고 나니 그 자체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깊은 우울과 병든 외로움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이젠 제법 상처나는 것에 익숙해져 누군가 나를 해한다는 것이 당연해진 요즘. 적어도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하는 작은 목표를 세우며 눈에 뭐만 보인다고 힘든 이들을 찾아 나서는 내 꼴이 조금 우습지만 그래도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할까. 그저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작은 꽃 몇 송이 손에 쥐어주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손을 맞잡고 삶이란 무엇이냐 사뭇 진지하게 묻는다면 나는 필히 마주한 두 눈을 바라보며 그 속에 숨겨진 해답을 찾겠지만 누군가 가볍게 스치듯 삶이란 무엇이냐 넌지시 읊는다면 나는 그제서야 아주 조심히 채워지고 비워내는 과정이라 해답하겠지. 그대 무얼 위해 살아가는가? 어떤 어제를 보내왔고 그러므로 지금의 오늘은 어떠하며 어떤 내일을 바라는가? 그간 무엇을 채웠으며 또 무엇을 덜어냈는가? 청춘을 사계에 빗대 본다면 그것은 뜨거운 여름보단 잔잔히 빛을 내는 봄에 가깝다 여긴다. 한없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결이 몸을 감싸 그 무엇보다 자유로우며 곧 떨어질 태양과 그로 인한 온도의 차이가 불안한 나의 어린 청춘은 봄이었다. 모든 것이 찬란해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으려 했었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누군가의 질문은 수없이 많은 선택지 중에 손에 잡히는 것을 무심히 골라 답할 수 있었던 두려울 것도 망설일 것도 없지만 아는 것이 없어 마음껏 불안했던 이토록 짧을 줄 알았다면 뭐 하나 아낌없이 던져볼 걸 하게 되는 내 어린 청춘은 넓디 넓은 봄이었다. 그 작은 것이 뭐라고 욕심을 냈을까? 왜 손에 가시 하나 박혔다고 소리를 내질렀을까? 잃어버린 길에도 들꽃이 가득했거늘 왜 깊은 숨만 내쉬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름은 키워낸다. 부러진 가지가 앙상해도 뿌리가 반쯤 드러나 위태로워도 절벽 속 한 줌 모래알 같은 작은 흙 속에서도 그럼에도 여름은 모든 것을 키워낸다. 그 어릴 적 그저 받기만 해야 할 사랑이 제법 부담스러웠거늘 시간이 제법 지나 자라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한낱 미련하게 주기만 하던 저 햇살이 되려 애정하고 사랑하며 모든 걸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이 질투가 나는 요즘 나는 무엇을 사랑하게 되려나 또 무슨 사랑을 건넬 수 있으려나 받은 만큼 되돌리고 싶으나 건네준 이와 건네줄 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잔인하게 와닿는 나의 그리고 당신의 여름. 완연한 시간이렸다. 이뤄내고 감내하고 버텨오며 이해하고 때로는 순응하며 허리를 꼿꼿이 세우기도 때때론 한없이 숙이기도 모든 시간이 완벽하다 말할 순 없으나 망각이 가려준 기억들을 구태여 헤집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완연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살아낼 시간보다 여지껏 살아온 시간이 길어진 나는 드디어 덜어낼 것들을 손가락으로 세어본다. 그럼에도 못 버릴 어릴 적 못난 모습들과 세월에 섞이기 위한 나의 옹골찬 움직임 속에서도 진정으로 오롯한 나의 모습들과 살아남기 위해 흉내낸 나의 모습들 모든 것이 나였다고 혹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엉켜 있으나 다가올 황혼의 기억될 모습을 위해 애써 하나하나 정리해본다. 나는 무엇이 되려 했나? 나는 무엇이 되었나? 남은 것은 두 다리를 뻗어낼 작은 공간 속에 멋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미련한 팔과 다리. 결국 비워내고 비워내고 비워낸 내게 남아있는 것은 뜨거웠던 그 여름의 부선물들, 그 강렬한 기억. 결국 남아있는 것은 내 이름 석자 기억해줄 몇몇 세대의 사람들과 모든 것이 흐리고 뿌옇게 타올라도 결국 남아있는 것은 결국 남아있는 것은 그 뜨거웠던 여름의 부산물들.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감히 묻고 싶었지만 여전히 입을 다문 채 조금은 옹졸해 보여도 주어진 한평생 그래도 잘 살았다 스스로 다독이며 깊은 잠을 기다리는 중.
그래도 다행이렸다. 아직은 힘겨운 너의 두 손을 조심히 잡아줄 적에 건네줘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이. 그래, 그보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 갈피를 잡지 못한 행동들이 무수히 겹쳐지고 있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려는가? 무엇이 나를 이끌어 이곳에 있나? 분명 그땐 그럴듯한 멋들어진 이유가 있었는데 이젠 그 이유마저 기억이 안 날 만큼 모든 것이 흘러가 버렸다. 이랬어야 했나 저랬어야 했나 후에 섞인 생각들은 폭죽처럼 터져 빠르게 흩어지고 그 속에 의미를 찾고자 노력하지만 폭죽이 터지는 배경이 밤이 아닌 대낮이라 그저 주변을 시끄럽게만 할 뿐 어떤 감동도 의미도 없는 듯 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나의 반항인가? 적응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치기인가? 기질적인 순수함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는 깨우쳐야 하는가?
나는 여전히 나라는 세상을 방황하고 있다. 비슷한 고민을 단어만 바꾼 채 수십 번 반복하다 보니 생각에도 질량이 생길 수 있음을 알았다. 생각의 질량은 희한하게도 나를 움직이게 했으며 질량의 방향이 생기니 가속도가 붙더라. 나는 더욱더 다양하고 빠르게 다양한 헤매임을 겪어내고 나서야 점처럼 흩뿌려진 작고 미미한 경험들이 이상하게도 연결되어 선을 이루고 면을 만들어 내게 형상처럼 다가왔다. 그것은 나를 닮은 형상이었으며 그 자체로 나였음을 직관적으로 알게 되더라. 아, 그렇구나. 헤매인 만큼 다 내 것이구나. 공간을 이야기할 적에 시간을 빼놓을 수 없듯이 나라는 인간을 설명함에 있어서 경험을 빼놓을 수도 없음을, 나아가 나를 지울수록 자아는 선명해지고 자아가 선명해질수록 세상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음을, 결국 모두가 독립된 하나이면서 종국에는 모든 것들이 통일된 하나였음을 헤매다 보니 알게 됐다. 의미 없는 것이 하나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이, 세상은 넓고 도처에 모든 것이 있으며 또 어디에도 없는 것이 즐겁지 않은가.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가끔 그런 주제에 대해 생각하곤 한다. 같은 주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혹시 해답을 얻을까 싶어서, 그렇다면 내 불행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아직은 미숙한 내가 그나마 이렇다 할 법한 해답은 우리는 받은 것보다 갖고 싶은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부족한 것을 노려보고 해야 할 일들을 목전에 두고 살다 보니 해왔던 것들, 받았던 것들, 당장의 힘듦에 가려 오온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닌가. 물론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테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우리는 억겁의 시간을 관통하는 우연 같은 찰나의 순간이 겹치고 겹쳐 기적 같은 인연들을 만나고 멀어지며 지금의 나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나는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겹쳐진 나의 인생을 그 자체로 수용하기로 했다. 우린 모두 사랑받은 존재이기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을 한 채로